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특이점 하면 뭔가 엄청난 사건, 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그죠.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우리가 이미 온화한 특이점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조용히 들어서고 있다고 말해요. 아, 그 온화한, 젠틀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죠. 네. 그러니까 막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스며들듯이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샘 알트만의 온화한 특이점 개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알트만이 직접 쓴 글을 가지고요. 네, 그 글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었죠.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 미래 또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당신이 이 변화의 의미를 좀 명확히 알고 미래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온화한 특이점,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알트만은 이게 갑작스러운 대격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보다는 놀라움이 점차 그냥 일상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점진적으로요. 심지어 우리는 이미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그만큼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돌이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 증거로 드는 게 경이로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AI가 쓴 멋진 시 보고 와 하다가 금방 이제는 그럼 소설 한 편 써봐.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 AI가 병을 진단하는 거 보고 놀라다가 어느새 그래서 치료법은 언제 개발하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AI 능력이 우리 삶의 기준선 자체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점진적인 변화가 우리가 기술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GPT-4 같은 모델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과학적 통찰 같은 것도 가능해졌고 또 수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챗GPT 같은 걸 매일 중요한 업무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퍼졌죠. 그러니까 놀라움이 너무 빨리 당연해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작은 기술 개선이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사소한 오류나 뭐 방향 설정의 실수가 예상치 못한 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알트만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인 예측을 내놨던데요. 네, 몇 가지 연도별 예측이 있었죠. 2025년이면,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실제 인지 작업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거라고요. 이게 코딩 같은 작업 방식을 확 바꿀 거라고. 네, 그런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AI가 스스로 살아온 과학적 발견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인간 도움 없이요. AI가 과학 발견을요. 와. 그리고 2027년쯤에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작업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로봇까지 점점 SF 같아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AI가 AI 연구를 가속화하는 단계, 그러니까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고 분석한 부분이에요. 재귀적 자기 개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AI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트만이 이런 말도 했어요. 10년 걸릴 연구를 1년, 아니 한 달 만에 해낼 수 있다면 발전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와, 10년이 한 달로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데요. 그래서 2030년대쯤 되면 한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과학 발전이나 생산성 면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 알트만 표현을 빌리자면 지능과 에너지, 다시 말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과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엄청나게 풍부해질 것이라고 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걸 실현할 자원이 넘쳐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가족이나 창의성, 여가 같은 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과연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알트만은 인류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정렬 문제예요. 정렬 문제요? 네. AI가 단순히 단기적인 목표,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처럼 그냥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진짜 장기적인 행복이나 번영 같은 그런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에 맞게 움직이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접근성 및 분배 문제고요. 아, 기술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이 강력한 초지능 기술이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누구나 좀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오히려 전례 없는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는 기술 개발 속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빠르게 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알트만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AI가 작동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요. AI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최적화될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여는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 수도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회복력, 창의성, 적응력 같은 것들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샘 알트만이 말하는 온화한 특이점이라는 건 그러니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이미 우리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 중인 혁명이라고 봐야죠.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생산성을 막 높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정렬과 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맞아요. 이제 이건 뭐 기술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당신의 일상, 일하는 방식, 심지어 사회 전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까요? 벌써 AI 덕분에 과학자들 연구 생산성이 2~3배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변화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강력한 지능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시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해진 지능이 당신 손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리겠네요. 거대 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바로 당신 같은 개인이 AI를 통해 어떤 예상치 못한 혁신이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가 AI와 만나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